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40K를 뚫었던 비트코인은 42K까지 뚫고 현재는 41K 후반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블룸버그에서 초불장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불장 직전에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40K를 뚫고 42K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냥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42K를 처음 뚫었을 때 이때 동시에 바이낸스에 1300억 정도 되는 매수벽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아주 깊은 포모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41K 정도 이렇게 받쳐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이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그 뒤에 숏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41K의 매수벽이 올라온 것 때문에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어제 내내 계속 선물 시장에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던져지면서 알트코인들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알트 롱 포지션이 매우 많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24시간 동안 롱과 숏 모두 합쳐가지고 거의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돈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숏 포지션이 더 청산이 많이 됐고 롱 포지션도 많이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가면서 그냥 다 주지 않고 알트코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고배는 다 정리를 해가면서 올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불장이 와도 우리가 현물 말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질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지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이냐면 현물보다 현재 선물 거래량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불장 때도 선물 거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제같이 현물 막 이렇게 매수세로 올라오면서 코인들의 가격이 오를 때 선물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은 이 선물들이 달라붙었을 때 그냥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보다도 더 많이 확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42K의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나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42K예요. 이 42K를 돌파하고 나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새로운 크립토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될 거고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 슈퍼사이클은 비트코인을 50만 불까지 가져가게 될 거다. 50만 불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로 한 65억 정도 되는 거죠. 이 65억은 낯이 익으실 거예요. 누가 주장을 하는 거냐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결국 안정적으로 갔을 때 65억까지는 간다. 근데 불장 가게 되면 더 크게 숫자를 보고 있는데 숫자 비슷하죠. 그래서 50만 불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지 안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믿고 이런 부분들을 베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 우리가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뭐 어떤 기사를 볼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뭘 봐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블룸버그가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이 3단계. 왜? 첫 번째, 블룸버그라고 하는 거는 월가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한 애들이 다 그냥 블룸버그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뉴스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공간 안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으니 관심 가져라. 이거 아니어도 관심을 갖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뭘 했냐, 50만 불 간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50만 불을 간다. 그러니까 너네 비트코인 관심 가져야 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수정안을 또 만들어서 SEC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 SEC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1경 1천조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SEC에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블룸버그가 아니라 블랙록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블룸버그가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신을 통해서 월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한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크립토 시장으로 기관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7주 연속 양봉인 거죠. 근데 이게 과거 데이터로만은 볼 수 없는 게 과거의 7주 연속 양봉은 거의 있지도 않았고요. 있었을 때는 불장 때만 있었던 건데 불장이 완전히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양봉이 일어나고 있는 거. 미국에는 기관 자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런 현상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이 부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락이 오더라도 뒤에 미국이 받치고 있다라는 변수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인 거죠. 함부로 재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마이클 세일러가 2조 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실현 손익이 2조 원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더 올랐잖아요. 조금 오르니까 보니까 2조 7천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돈을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조 7천억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돈을 벌었다는 게 다른 기관들한테 알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주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그걸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관이 비트코인을 가짐으로써 수익도 나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타나지 않으라는 게 있을까요? 기관들은 다 자기들도 비트코인 보유하면서 이런 기업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비트코인을 기관과 기업과 그 다음에 월가가 채택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는 다 끝났죠. 근데 아직도 저의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오랜만에 신선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알았다 라고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M2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예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3번째 국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산군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자산군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글로벌로 채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변화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관없어요. 누가 사기로 하든 상관없어요. 비트코인은 알아서 잘 가고 있으니까 자기의 길을.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그런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0일 이평선을 지나고 나면 상승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200일 이평선 지나고 상승을 했다. 이번에도 200일 이평선을 지나고 상승을 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200일 이평선이 아니라 200주 이평선입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래들은 지난번에 28K에서 30 막 쫙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올 때 뭘 준비했냐라고 보면은 다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맥스에서도 그렇고 바이빗에서도 그렇고, 또 보시게 되면 후오비에서도 그렇고 데리빗에서도 그렇고 다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큰 물량을 매수한 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늘어나면서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비싸도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비트코인을 샀다. 고래들은 변화의 흐름을 일반인보다 먼저 캐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잘 매수로 이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비트코인의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맥스에서 불장이 되기 전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살짝 빠지긴 했는데 또 매수를 하면서 뒤에 시작이 됐다.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장 바로 직전에 비트맥스에서 매우 큰 매수가 있었고, 또 불장 바로 직전이 아니라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을 할 때 큰 매수가 있었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을 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새로운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진짜 불장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과열이 되면 단기로 이렇게 뿅망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이 쇼텀 홀더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쇼텀 홀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뿅망치를 맞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쇼텀 홀더가 여기 끝으로 가면은 불장의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이때 새롭게 돈이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고 아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영원히 계속 지속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돈 써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장의 끝에 항상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지점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리얼라이즈드 케이블을 통해서 얼마나 비트코인을 새롭게 산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는 온체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봐서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신규 유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온체인 데이터상은 원래 숫자잖아요. 원래 이런 걸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금이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하락장에서만 있었던 유저들 플레이어들만으로도 이렇게 못 올려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락을 다 맞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건데 신규 유저가 많이 안 왔대. 그럼 뭐겠어요. 새로운 자금이 어디선가 들어온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아까 한참 말씀을 드렸죠. 블룸버그가 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돈들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돈의 이 질, 돈의 성격 자체가 그냥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면 하락을 맞아도 계속 반등을 하는 거고 물론 이게 잦아지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열이 되면은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계속 굳건하게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레인지를 넓게 보시면서 우리가 25K 저 같은 경우는 16K 이때부터 올라왔잖아요. 레인지를 30K에서부터 넉넉하게 잡고 보면 여기까지 내려가도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넉넉하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이 프랙탈 모델 과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5번째 팁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팁하고 쭉 올라갔는데 그 범위가 아직까지는 안 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모델상으로는 43K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40K까지 봤던 사람들도 더 위로 올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나 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좋았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부 급락이 있었지만 이러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S&P 500과 비트코인은 음의 상관관계다. 아예 음의 상관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기술주가 아니고 디지털 금이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장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불장 때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희에 차 있을 때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CME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라인이 38K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요걸 다시 메꾸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늘 염두하고 매수매도 전략에 임해야 되고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8K 라인이 CME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봤을 때 불장 때도 이거 댄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댄님 보셨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25%의 하락은 자주 있다 불장 때도. 그래서 이거는 20%의 하락이 있었을 때를 표시한 건데 지난번 사이클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세 번밖에 없었어요. 7번 이상 다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2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하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함정 카드 지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매도에 임해야 되고 다만 제가 요즘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더니 저를 어떤 분들께서는 하락론자로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런 건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16K일 때부터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 뷰는 37K 오고 42K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사이마다 하락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관점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변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약간 밈처럼 여기도 놀림을 받았었죠. 비트코인 비싸게 샀다고. 근데 플러스 한 50억 정도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보가 아니에요. 다들 스마트하게 투자했고 물타기를 안 하고 있는데 스마트하게 투자해서 10억 정도 플러스가 된 상태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나 놀리지 마라 라고 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의 장세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좋은 알트를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시기에 준비를 해야 진짜 불장 때 우리가 포모를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3년도 1월 달에 샀으면 좋았겠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야기한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하지만 못 돌아가잖아요. 이 시점 2023년도 12월이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올 불장, 이 불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올라갔어도 잘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미국도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리테일들 개미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 기관들은 이미 다 매집을 해놨는데 이런 스마트한 움직임은 과거에 보여야 되는데 개미들이 붙기 시작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돈으로 너희들이 이걸 지출할 거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직 너무 얼리예요. 너무 시작점이고 여러분들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